반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정기승 전 대법관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시자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서구 원장님 귀중하십니다. 다음은 전 대공용원 모임인 더구회 강신호 회장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재향경우회의 김기영 서울지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재향경우회의 이병진 부회장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의 이계성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장 겸 대통령 사회통합위원님이신 홍순경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오신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 의장인 민경원 의장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LA에서 오신 사민소사이어티 회장 김경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재향군인회 영국 지회장을 맡고 계신 김정동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해외 종북 문제하고 국내 종북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암속해있는 이 종북 세력, 특히 해외에서도 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헐뜯는 이 해외 종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도 이와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했고 오늘도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북한 및 국내 종북 또 일부 정치 세력이 총동원돼서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 기존에 3개월 전부터 예약된 이 세미나의 주제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반대 투쟁과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 주제로 과연 북한이 어떻게 공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작 내용이 국내에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발제문에 나와 있지만은 직접 북한 주장하고 국내 종북 진영 주장하고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리를 갑자기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2부에서는 저희가 그 해외에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의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제가 10월 15일부터 제가 28일까지 미국의 그 서부 지역 UC 버클리 대학하고 그 다음에 UC LA,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 2, 3세대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 좌담 모업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내의 학생들, 핵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좌담 문제를 제기하면 토론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귀한 나라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또 각종 의문을 해소하는 기령답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우리 자유민주연구원이 해외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보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해외 교민 사회를 이끌어갈 이 젊은 세대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이미 2, 3세대들을 종북화시키기 위해서 2, 3세대를 뽑아가지고 북한에 방북시키고 북한에 계획된, 의도된, 환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게 하는 이러한 그 방북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그 미 동부 지역 위원장이신 뉴욕에 계시는 우리 민경원 회장님, 그 다음에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유럽 지부를 내년 초에 저희가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민주연구원 유럽 지부 결성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록 회장님, 런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계시고 3.1 소사이어티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 회장님을 제2부에서 모셔가지고 해외 종북에 대한 문제를 토크쇼 형식으로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직접 저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고 2주에는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데 참석해주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이 종북 떨거지들이 우리 체제를 흔들어가지고 뒤집어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세미나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원래 본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리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야당 덕분에 본회의 열리지가 않아서 아주 마음 편하게 이 행사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 여기서 얘기지만 이런 야당 만나기도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 선거마다 깨지고 요 며칠 전 선거에서는 24군데 중에 2개만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도 말만 하면 민생을 챙기니 어쩌니 하면서 또 저 광장으로 자회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래 돼 있고요.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15일부터 11월 15일부터 재외 선거인 그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야 선거인으로 이제 명부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헌재에서 결정난 게 금년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꼬라지로 가가지고는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은 있는데 지역구는 없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과서 고치지 말라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여론이 지금 뭐 팽팽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 살짝 불리하다 이러다 싶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뭐가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기회주의자들로만 정말 우리 국정이 운영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좀 그 앞에 욕을 먹든 표가 떨어지든 정말 뭐 가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몇 달 전부터 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강원도에 당원들 모아가지고 버스 몇 대로 어디 산행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 문제의 7종 교과서를 다 복사해가지고 버스마다가 전부 실어서 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다 저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만 문제 있다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직접 그 교과서를 단 몇 줄이라도 읽어보면 야 이거 아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리 무슨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지금 북에서는 대남 공작 지령이 내려왔다는데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걸 해야 될 국정원 뭐 이런 심리전 했다가는 뭐 무슨 뭐가지 금방 달아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더 합니다. 더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사이버 사령관은 몇 년 전에 노크 귀순 사건 22사단장이 문책을 받아서 사이버 사령관으로 와 있어요. 작전 참모는 잠수 함장을 갖다가 사이버사의 작전 참모로 갖다 놨어요. 그래도 이게 잘 굴러가요. 왜냐? 사이버사의 매뉴얼에서 심리전이라는 건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군은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또 해외 종북 세력 실태도 정말 참 문제죠. 이건 정말 왜 그럴까요? 안 그런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사는 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종북 세력이 많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대통령 서유럽 순방에 특별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밤잠 못 자고 그 세일즈 외교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에펠탑 아래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플래카드를 들고 저기 지금 온 저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됐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그날 호텔방에서 SNS에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걸요. 이런 사람들 이 자료를 그때 2년 전이니까 헌재에서 통진당 그 심리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 헌재에 보내서 그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좌파 언론들로부터 한 달 동안 얻어맞았습니다. 뭐? 국민을 상대로 대가를 치러야 해? 그 말 끝 하나 그것만 가지고 막말 김진태 뭐 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때 그 파리 에펠탑 데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가 끝까지 그 자료 뭐 사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정말 냈습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심리 안 하고 결정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봐라. 이 통진당 무슨 해외 뭐 파리 분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말 반국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그래도 통진당 다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말 이 역사 교과서 문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 무슨 학부모 단체들 또 이런 우리 애국 보수 단체들 와서 토론회 한 게 불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고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야 이거 남쪽 사회가 이거 북쪽 지령에 의해 가지고 북쪽으로 통합되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실은 그런 상태는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될 육군사관학교의 신입 사관생들 뽑아서 당신네들의 주적이 누구요? 했더니 첫 번째를 미국으로 얘기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 청소년 교육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북한 쪽에 의해서 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성공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에 떠는 것 자체는 그러한 청소년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애국적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랄까 시민사회를 구축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할 때에는 거리에 나오시기도 하고 이러한 의견을 우리 사회에 펼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에 흡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김지현 대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 소위 보수하는 사람들이 좀 기회주의자거나 좀 이런 그 남들이 해주면 그 이익은 챙기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직도 부족하죠. 제가 28년 동안 북한 및 국내 종북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오토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제가 좀 이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예정된 발제문이 아니고 갑자기 발제문을 제가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그 정말 어제 오전까지 발제문을 완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자료 제공 차원에서 상세하게 많은 자료들을 좀 집약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그 국정화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국정화는 안 된다, 된다를 가지고 지금 그 마주보는 길차가 서로 달리듯이 말이에요. 현재 상당히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북한의 정찰 총국장이라면, 내가 북한의 통일연선 부장이라면, 이런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내가 총책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또 남남이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그냥 지켜보고 있겠느냐? 아니죠. 당연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우리 대한민국 혼란에 빠질 때 이를 악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게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팩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제가 28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이러한 저의 그 권위를 가지고 북한이 분명히 개입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지령을 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실증적 자료를 좀 제공하는 겁니다. 그 10월 15일이었던가요? 10월 25일인가 8일인가 그 LA에서 지금 그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모 언론사 기자가 아는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지령을 내렸다는 이러한 그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다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그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신문 일면 탑하고 사이면 전면을 깔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북 소식팅이 제가 멘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제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이 세미나 주제를 틀어가지고 제가 역사 교과서 반대 투쟁을 북한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자세한 일은 다 드릴 수 없고 핵심만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그 지난번 아마 기억에는 19층에서 저랑 김동식 씨가 같이 발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이 어떻게 북한의 주체사당과 혁명론을 받아들였는가 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했더만은 그다음에 김동식 씨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남한 주사파를 도우기 위해서 활동했는가 어떤 책들을 보냈는가 했는데 그 책들을 제가 다 봤던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두 개가 굉장히 좀 짱업춘적인 그 아구가 딱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사파 활동은 절대로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이미 자신의 그 상위 지도 체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북한과 계속 연동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씨의 발표문을 제가 먼저 그러면 대독을 안 오셨으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부서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중화 반대 투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북한은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인 시기에 일반 대중운동 단체들의 투쟁에 제야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더해서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또한 각종 모임과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 박근혜 정권의 친일 행각과 사대주의를 폭로하고 반대 기자회견, 토론회, 항의 시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판 선전 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 대남 공작부서의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대남 투쟁 지도 방침인 동시에 대남 공작의 공작 및 선전 선동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대남 공작부서에서는 국내에서 각종 투쟁이 벌어질 경우 소규모적인 투쟁을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일반적인 경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투쟁을 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반정부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근본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대해 북한이 내린 지령을 보면 북한의 대중투쟁 지도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대남 공작 지도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고 그로 인해 반미 또는 반정부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공개적인 방식과 비공개적인 방식을 모두 동원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요구나 목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언론 매체와 인터넷 등 공개적 수단을 통해서는 국내 좌익 및 진보 성향의 단체, 인물들에게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간첩들에게 내리는 비공개 지령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 교과서 문제를 제가 좀 열심히 들여다봐 왔습니다. 2004년 월간조선 2월 5회 이제 당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성 문제를 갖다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권철현 의원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비로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그 문제가 이제 굴러오다가 드디어 이제 뭐 국정화 문제까지 가는 걸 보니까 뭐 어쨌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명색의 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은 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11년 동안 이제 좌편향 교과서를 쭉 봐온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교과서들은 상당히 좀 뭐 11년 전하고 비교하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서 얘기할 적에 11년 전에는 이제 만주에서의 항일투쟁, 이제 뭐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동북 항일연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합시다 그러고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한 페이지 하던 게 지금은 만주에서의 항일투쟁과 보천보 전투를 합쳐서 한 페이지 되는 수준으로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년 전에 금성사 교과서에서 보면은 김정일이 어떻게 권력을 승계하게 됐느냐, 뭐 제 발제문에 있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논리를 갖다 아주 고지고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승한 게 아니고 북한의 혁명 역사와 전통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승계하게 된 거다. 그 얘기를 갖다 그대로 써줬는데 요새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체사상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특히 그 재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에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있다 해가지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에서 하도 난리를 치고 정부에서도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불과 2년 사이지만은 교과서의 표현들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 그러니까 유관순 사진을 갖다 손톱만한 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앞뒤 맥락도 없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신문 같은 거 보시고 이제 뭐 들으신 얘기는 있으셔갖고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대더라 그러면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세민연에서는 없기는 왜 없느냐 여기 사진까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김인태 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애쓰고 계십니다만은. 자, 2부 세션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그래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죠. 먼저 맨 오른쪽에 영국에서 오셨습니다. 김정록 제한군인의 영국 지회장이십니다. 앉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안으로 이제 요거는 네, 저는 소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현재 살고 있고요. 영국은 약 15년 전에 영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적인 직책은 제한군인의 영국 주회장,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명은 재미 대한민국 애국연대 회장이십니다. 마이크가 얕아서 할 수 없이 앉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애국연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8개 분단체하고 그 다음에 애국단체, 예를 들어서 자유청년회나 한인연합회, 이부보도회, 1천만 이상가족, 학부모협회, 경찰자원회 이런 애국단체들이 한 12개 되고 나머지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박정희 기념사업회,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렇게 전부 21단체가 합쳐서 원래는 이것이 안보연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보자에 알러지 반응이 하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바꾸자고 해서 현재 직책을 맡고 있고, 저는 76년도에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왼쪽으로는 김경희 3.1 소사이어티 회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3.1 소사이어티
저기 대표 김경입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30년 가량 되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거기 LA가 사실 이렇게 좁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애국단체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유공자라는 걸 어떻게 알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한 게 하나 이제 연줄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보다가 LA가 사실 참 이렇게 넓고도 좁고 참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조그맣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3.1 운동 그 애국단체를 그 2세들한테 지금 어른들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3일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애국가도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신에 심어주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맨 왼쪽 끝으로는 외모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초고위층 탈북자라고 오해를 가끔 하는데요. 김철우 박사님은 탈북자가 아니시고 본인 소개는 직접 한번 하시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한 공군 예비역 대령 출신이고요. 군에서는 그 이은평 씨가 갑자기 83년 내려오는 바람에 군정보관에 근무해서 마쿠에서 항상 실무자로 여태까지 역할을 했고 밤새도록 커피만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같은 숱한 세월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저도 뭐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로 언론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런 발자취를 널리 알게 된 육사교장의 편지, 김충배 원장님을 모시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이 역사 문제가 우리나라 정통성의 문제이지만 이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하나의 애국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귀한 토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중국 세력의 반대한민국 활동과 대응책, 신모, 노모 이런 분들은 뭐 얼굴도 많이 알려졌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려졌습니다만 그분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피 끓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먼저 뉴욕이 본산인가요? 거기가? 예, 제가 간단히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뉴욕에서 뭐 딴 데도 그렇지만 이 좌파 세력이 무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착각이십니다. 다 해봐야 뉴욕에서 물론 조용히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뛰어다니는 사람 한 3, 40명? 이 사람이 버스 타고 보스턴 가서 하고 또 시카고 가서 하고 필라델피아 가서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방에서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 걷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특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재향군 회장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때 동원돼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많은 그 단체들 이 단체들이 나중에 작년에 결성이 돼서 결국 애국연대가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작년의 경우에 한 10회에 걸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여기 갈 때마다 저희가 맞대응을 해줬습니다. 맞대응을 해주는데 맨날 하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그럼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안부 묻죠. 소리 지를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야 오늘은 8시까지 끝내자 그러면 딱 끝냅니다.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 소리 지르는 사람의 네. 엄마의 친구는 또 우리 쪽에 왔고, 그럼 너 그딴 짓 또 할래? 하면 또 여기서 하다 또 저로 도망간대. 아, 반대 피켓인데 여기 와서 들기도 하고 또 일로 와서 도망가고. 그럼요. 네. 아니 여기 와서 들기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는 우리 쪽에서 이게 잡으러 나갔고 네. 아들은 거기서 좌파. 아, 그러니까 시위대 이산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위대 이산가족이고 또 가끔은 또 LA 쪽에서 원정도 옵니다. 아, LA 얘기는 이따가 제가 네. 다시 네. 김경인 선생님께 그렇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고. 아우, 아까 저 1세션에 나왔던 이동호 전 전대역 간부 보셨죠? 네. 이렇게 인상만으로도 상대를 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한번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그냥 인상만으로도 좀 이렇게 험하게 생겨서. 네. 자, LA 얘기 나왔습니다. LA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포커스를 일단은 역사 교과서 이 얘기를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이 이슈는 지금 이제 이렇게 무르익어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이게 딱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다는 걸 딱 우리가 직감한 거는 벌써 걔네들이 이메일 쫙 돌리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이제 안보 쪽에서 이게 이렇게 됐고 오늘 이제 이런 거 자세한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역사 얘기를 했지만 아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에 민경원 회장님이 진짜 가슴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는 나라가 있냐, 이건 완전히 저건 국가 모독죄다 막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라는 제가 미국에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역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역사를 배울 때 지금 제가 다 외울 수 몇백 페이지의 역사책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인터내셔널 이 소사이어티에서 정말 전체 세계에서 3대 그 이불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불, EVR 3대 이불 중에 하나 들어가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역사책에 미국 역사책에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북한에서 하는 그런 부호 같은 게 그대로 부호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여기 프레스센터를 오려고 동아일보사를 지나서 걸어오는데 거기 지금 대학생 2명이 외치면서 사인을 받고 있고 막 여학생들은 지나가다 사인을 하고 있고 참 그런 게 정말 미국이 자유가 많지만 자유가 많은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를 여기서 제가 본다는 게 참 굉장히 새롭습니다. 정말 놀랍고. 영국 쪽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애들 둘을 영국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교과서를 보면은 영국에서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사실은 역사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교과서를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고 그 사실적인 묘사한 그 역사책을 가지고 누구도 이런 언론이라든가 단체 행동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좀 새롭게 변화된 역사를 수정할 때는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만들어진 역사책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반대되는 세력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런던에는 좌익 한인 동포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한인들 이민 역사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 되게 이제 이전에 저는 95년부터 이제 무역 때문에 영국을 많이 떠나들면서 이제 영국에 살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 한국인들이 영국 그 교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교민수가 많아졌냐면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2003년도에 미국에서 비자가 이제 막히면서 비교적 쉽게 영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많은 그 대책 없이 들어온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만 5천 명까지 한국 교민수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그 좌파 세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종북이 아니고 좌파 세력들은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직체를 갖추지는 않고 있었는데 요즘 그 시점을 본다면은 영국이 북한과 수교가 된 시점에서 북한 대사관이 바로 제가 사는 거리에서 약 한 10km 정도의 가정집을 가지고 이제 북한 대사관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킹스턴 지역인가요? 킹스톤 아니고 킹스톤에서 거리로 치면 약 한 5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영국 그 재향군인회를 창설을 했고 창설 이후에 주로 이제 그 시위를 4번 주도를 했는데 그 4번의 시위 중에 2번이 바로 북한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중국 대사관, 우리 북한 그 탈북자를 강제 송환할 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여기 나오고 계신 우리 김 의원님, 우리 박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영국 오셨을 때 사실 그때도 영국에서도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까 프랑스만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제가 혼자 그 반대 시위하는 대사관 앞에서 반대 시위하는데 반대 시위를 하고 혼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비교적 미국하고 굉장히 이 시위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미국은 굉장히 격하지만 영국은 모든 그 반대 시위하는 과정과 시간과 그리고 그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관할 경찰서의 사전에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허락된 시간에 데모하는 장소에 나가서 이미 통보된 그러한 내용으로 데모를 하지 않으면은 경찰들이 나서서 모두 해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위도 굉장히 신사답게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좀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것 같은데 김철호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걸 쫙 보면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왜 대한민국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뉴욕에는 몇 명 안 된다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선전선동을 진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노동당 70주년 때도 그냥 막 생중계하고 막 난리치고 조선중앙TV가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뭐 노길남이가 65번째 갔는지 아닌지 그런 걸 막 쓰고 신은미가 어떻고 일거수일투족이 대한민국 언론에 너무 무빙판적으로 나팔수 효과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성과 선동성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다. 특히 영상 매체를 이용한 아주 고도의 수법, 상징 조작 거기에 너무 많이 놀아난다 이겁니다. 노동당 깃발을 상징한 비행기가 날아가면 뭐 그래? 그거를 비춰주는데 말이야. 일부러 CNN까지 같이 농락당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평소에 잘 협조하면 특정이 생기면 네 거다. 배타적 특정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건물 쓰고 있어요. 조선중앙통신하고 같은 건물 쓰고 있습니다. CNN이 AP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만 사실을 보도한다 그러면서 사진에다가 무슨 격한 아주 그런 내용까지 문구까지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이 시발점이 어떻게 되어서 왔냐? 광우병서부터 왔다는 광우병. 왜 국정홍보처부터 없애고 왜 하냐 이 말이지. 물론 건설하시는 분들은 야 홍보는 아무나 하면 되지 무슨 놈의 홍보가 필요하냐. 미안하지만 논리가 필요한 홍보는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언론이 몇 명한테 맡긴다고 절대 안 나옵니다.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TV에 잇몸약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시면 인사들이나 이가탄이나 많이 특정 상품 얘기는 방송에 그러니까 나오면 내가 괜찮구나.